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식을 했습니다. 퇴임사를 했고요. 핵심은 이제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속에서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텼지만 국민의 기대에 온전히 미치지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좌파들은 계속 이제 검찰이 독재를 한다. 왜 우리만 다 잡아있냐? 문재인, 이재명 수사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검찰 독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요. 또 이제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는 아니 왜 이재명이 하나 아주 구속 못 시키냐? 왜 이제까지 문재인 수사를 막고 못했냐?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아직까지 안 했냐? 이런 이제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파 쪽에서는 빈손으로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좌파들은 이제 또 나름대로 독재, 검찰 독재로 완전히 윤석열 정권의 주구 개가 돼가지고 이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검사들도 탄핵하고 그다음에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 이러고 있으니,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도 장단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아마 고충이 상당히 힘든 게 있었을 거다, 이런 일말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이제 숙명이죠. 다 이게 양진영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실제 이원석 총장도 마음고생은 많이 했을 거다. 이런 이제 제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럴수록 양쪽에서인데 이럴수록 더 원칙대로 자기 소신대로 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했는가? 이 점을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 퇴임사 구절 중에 가장 이제 의미 있는 그 퇴임사를 핵심을 한번 제가 소개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원석 총장의 이년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오늘 퇴임사의 핵심은 제가 읽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다. 양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해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 봅니다. 바로 이게 검찰권에 나아갈 방향이죠. 검찰은 이제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 이거는 옛날에 제가 칸트 이야기를 제가 비슷하게 제가 이야기해 줬죠. 칸트가 이제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명의 사형수는 사형시키는 게 정의다. 이게 철학자 칸트 이야기입니다.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심는 게 아니고 한 명의 사형수는 사형시키기를, 내일 지구 종말 오더라도 이게 정의다. 칸트가 말하는데 동해 보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칼에는 칼, 함무라비 법전 동해 보복, 이걸 이게 정의로 본 고전적인 정의입니다. 옛날에 이걸 이제 인용한 것 같아요.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된다. 이 관점에서 이제 한번 이게 냉정하게 한번 이원석 총장 냉정하게 한번 이게 따지보자 이거죠. 이 관점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검찰권이 행사됐는가?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요. 아무리 봐도 이 관점에서 검찰권 행사가 본인 말대로 국민의 기대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미흡했다 봅니다. 그런데 전 정권의 수사하고 비교해 보면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쉽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직접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전 정권에. 그때 우리 문재인 때 검찰권 행사할 때 봤잖아요.
과도할 정도로 그냥 정광석과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대로 구속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나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보다 죄가 없습니까? 이재명, 문재인이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보다 범죄가 없어서 못 잡아연 겁니까? 아니면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본인이, 이원석 자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 이명박 수사에 관여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신문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광석과처럼 어떻게든 범죄를 어떻게든 역든 어떻게 하든 정광석과처럼 구속시켰잖아요. 재판도 신속하게 정광석과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무너진 거죠? 왜 이재명 재판은 몇 달에 한 번씩 하죠?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4번씩 하고, 왜 이재명 재판은 선거법 그 급한 것도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늘어지죠? 수사도 최소한 이재명이나 문재인 정도 수사하려면 3, 4개월 안에 끝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검찰력을 투입하더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지금 취임할 때 그때 문재인 서해 공무원 그리고 탈원전 압수수색했고요. 그 전부터 이재명이 법하는 그 전부터 다 수사가 있었잖아요, 대장동. 그런데 수사만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질질질 끌고 뭐가 성과가 제대로 없으니 국민들이 피로감만 높아지고 국론만 분열돼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 범죄자들은 판치고 있고 이게 검찰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떻든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말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아닌 거는 빨리 아니라고 하고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전부 2, 3년씩 그냥 4년씩 시간만 끌어버리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 결론을. 그래야만 정리가 되잖아요. 지금도 이재명이가 사법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재판 어떻게 되는지 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구속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야, 이게 지금 이렇게 지지율 1인데 구속시킬 수 있겠어? 이런 걱정이 어제 제가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6명 만났는데 전부 이게 걱정하더라고요. 이렇게 질질 거니까 이거 이재명이 진짜 잡아낼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걱정이 나오잖아요. 왜 검찰이 이렇게 합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 수사나 문재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안 했잖아. 신속하게 죄를 있다 없다 이걸 밝혀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저는 아주 검찰이 잘못된 거죠. 이 모든 거는요 결국은 이원석 총장이 법리나 증거를 본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정치권에 자고 오면 눈치 보기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 이준석이 간단한 사건 2년 8개월 끌다가 퇴임전에 무혐의하는 게 이게 증거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게 한 게 이겁니까? 그냥 계속 정치권에 자고 오면 눈알 돌리면서 눈치만 보다가 마지막에 배치도 달아서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근데 사면 면죄부 준 거 아닙니까? 김명수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서 접근했습니까? 그런데 3년 5개월 동안 소환도 안 하고 수사를 안 합니까? 아니 본인 스스로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다 입장 앞에 이해한다 하더라도 좌파들 우파들 검찰 비판하겠죠. 그거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럴수록 본인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양쪽에서 검찰을 막말하고 서로 공격할 때 본인은 그냥 양쪽 다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오로지 그냥 법이 뭔지 증거와 원칙이 뭔지만 보고 처리했으면 양쪽 다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게 답답해요. 결국 완전히 빈손으로 쓸쓸하게 퇴임하는 거 아닙니까? 빈손으로. 하나 이게 뭐 깔끔하게 마무리된 수사가 뭐 하나 있습니까? 김건희에서 명품 파우치도 수사심의위원회하고 이게 끝낸다 했더니 또 최재형이 심의위원회는 또 미루고, 뭐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 다 미루고, 김건희에서 그다음에 뭐 김정숙, 김혜경, 이재명, 뭐 문재인 하나 뭐 시원하게 수사 끝낸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도 그래요. 뭐 정자동, 판교 힐튼 호텔은 어떻게 돼가는지 도대체 놓은 지가 언젠데 몇 년 된데 이렇게 뭐 늦어서야 이거야말로 이게 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정치나 얼마나 이게 나라가 불안전 상태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리가 참 이게 답답합니다. 저는 검찰이 스스로 이렇게 자면해가 무너지는 이런 조직입니다. 아니 민생 치안 잘했다. 그 민생은 나라의 큰 도둑놈부터 잡아야 민생은 저절로 되는 거죠. 나라의 큰 도둑놈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물론 그 뭐 살인범, 강도범 또는 이게 보이스피싱범 다 중요하죠. 그 그런 경찰들도 잘 하고 있어요. 검찰이 물론 하겠지만 그런 걸 제대로 민생을 하려면 나라의 큰 도둑놈부터 잡아내야지. 나라가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이런 불안한 상태에 밑에 잡범들 잡는 게 그게 뭐 성과입니까? 뭐 민생 치안의 성과입니까?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금수완박 이후에 뭐 민생 치안도 늘어져 가지고 지금 이게 피해자들이 불만은 하늘을 찌르죠. 뭐 금수완박이 꼭 이원석 총장의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민생 치안도 엉망입니다. 그게 물론 금수완박 그 민주당의 잘못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그런 거 저런 걸 막으려면 빨리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처리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대적 소명인데 그걸 처리했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결국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그 시간만 질질 끌다가 퇴임해버린 빈손으로 떠나버린. 그래서 이제 후임 심우정 총장은 모든 걸 본인이 다 결정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을 후임 총장한테 안겨놓고 본인은 그냥 쓸쓸히 퇴장해버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결국 이원석 2년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빈손,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게 빈손이죠. 그럼 그 원인은 뭐냐? 결국 정치권이 좌고우면 눈치 보기로 때문이죠. 그냥 정과 팩트만 보고 법과 원칙만 보고 그냥 눈 감고 그대로 수사를 일사천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다른 걸 고려하니까 김명수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문재인이 지금 하면 어떤가 또는 이재명이는 또 어떤가 자꾸 정치적 고려를 하다 보니까 수사가 엉망이 돼버렸다. 완전히 빈손으로 지금 검찰의 대위기입니다. 검찰의 대위기야. 이러니까 이게 나라도 대위기입니다. 대위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이원석 총장의 2년은 빈손으로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차기 총장이 막중한 책무를 떠안게 됐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이제 진짜 이원석 총장의 그 잘못된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말로 이제 그 일체 진짜 자구면할 필요 없어요. 일체 자구면할 필요 없고 그냥 수사팀한테 증거에 따라서 처리해라. 그냥 원칙대로 이렇게만 지시하고 외압만 막아내면 됩니다. 증거 따라 수사하면 되는데 왜 민주당이나 이재명이가 방탄동맹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의원들 동원해서 온갖 공격합니까? 이걸 단호하게 막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아무 죄가 없으면 그냥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왜 이재명과 문재인이가 방탄동맹을 만들고 의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온갖 검찰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를 합니까? 그게 자기가 지은 죄들이 증거로는 팩트로는 법과 원칙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게 부당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 방해를. 여기 이원석 총장은 부끄럽게도 굴복해 버리는데 심우정 총장은 제대로 이제 지금 원칙을 세워야 된다. 절체절명의 검찰의 위기면서 국가적 대위기다. 저는 이래 봅니다. 빨리
이재명 처단 못하면요 진짜 위기 옵니다. 제가 몇 번이야 이재명 진짜 구속이나 이게 법으로 이게 단죄를 못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만약에 그대로 대선 놓겠다고 지금 김치국 대선 준비까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재판받는 범죄자가 이러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검찰은 조직과 그다음에 그 나라의 명운을 걸고 범죄자 척결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 항상 이 큰 도둑을 잡으면 나라는 안정이 된다. 그 큰 도둑이 지금 현재 큰 도둑은 위기는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도 적폐를 청산하려면 문재인도 처단해야 된다. 이걸 신임 심우정 총장은 깊이 새겨야 된다. 그리고 이원수 총장은 마지막으로 이게 부끄러워야 된다. 자신 행태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